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글과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기술팀을 맡고 있는 신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의 마지막 세션은 시간에 촉박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그걸 다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제가 한 7, 8년 동안 이런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넉넉한 시간을 할애받기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는 유네멀 시대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 그리고 언택트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피해자로 볼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선을 바꿔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요. 보통 질문하면 답을 안 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일자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아시는 분 한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희가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옆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코로나의 확진자 수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적응이 돼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2월에서 3월, 4월에는 굉장히 혼란이었죠. 거의 뭐 멘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했다면 지금 시간이 지나온 부분이 지금 11월 달이니까 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하나의 생활,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기술적인 관점이나 개발적인 관점보다는 현재 교육 사항을 한번 되짚어보고 풀어보고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에서 이런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보려면 국내외의 어떤 교육 서비스 환경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환경 중에 이제 해외에 대한 글로벌 사례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면은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어쨌든 교육에 대한 서비스의 부분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적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편화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바일이나 태블릿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이 에듀테크 산업이라는 자체가 어떤 이 AI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의 결부가 되면서 단방향 수업에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수업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최근에 이제 교육청을 다니다 보니까 많이 듣는 얘기였는데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가르쳐주는 수업이었다면 지금은 학생들한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를 기준으로 놨을 때 그걸 진행해 가면서 그 프로젝트의 선생님은 어떤 교사의 역할보다는 가이드의 역할, 그리고 학생들이 그 전반적인 부분을 이끌어가는 구조의 프로젝트성 수업들도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발전해 가면서 사실 제가 마스크를 내리면 깜짝 놀란 78년생입니다. 근데 보통 저를 보시면 그보다 더 먹었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78년도에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거의 제가 듣는 학교의 수업은 선생님이 주시는 주입식 교육에 굉장히 강한 역할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부분, 선생님의 어떤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그리고 학생들이 앞단에 나서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이게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2014년도에 개교한 미레노바 스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처음에 꼭지로 뽑았다가 한번 국내는 어떨까라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대한민국의 국내 최초 사이버 대학이 최초 개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이버 대학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학교, 예를 들어서 뭐 실예로 제가 학교 이름을 대서 보니겠지만 경희대학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이런 식으로 대학교가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 대한 구조가 있었다면 현재는 학교가 없는 환경에 사이버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4년도에 사이버 대학을 좀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그거를 다 듣고 마지막에 레포트를 제출하는 형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런 사이버 대학들이 실제적으로 학생이
원격에서 선생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교수님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2014년도에 개교한 미네르바 스쿨보다는 국내가 더 빠르게 이런 부분이 진행되었다는 부분을 역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구글 클래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 클래스가 이제 G Suite for Education, 뭐 G Suite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쪽을 통해서 각 나라의 비영리 초중고등학교에 이런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셨고요.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서도 사실 많은 걱정들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접근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웠지만 반대로 학교에서 수업하는 어떤 수업의 교자재나 그런 부분들이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로 올라가잖아요. 그 안에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구글에 있는 어떤 자료, 쉽게 얘기해서 뭐 최근에 저희 아이가 수업 듣는 걸 보면은 유튜브에서 많은 자료를 사용을 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이 초기부터 여기에 너무 적응이 되고 여기에 많은 데이터가 올라간 경우에 이후에 뭐 꼭 저러진 않겠지만 글로벌 기업이 유료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국내에서 철수한다거나 했을 때에 대한 많은 부분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내 업계에서도 이 정도 구글 클래스보다 더 나은 아니면 구글 클래스만큼의 어떤 에듀테크 산업이 발전을 해서 이런 부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한글컴퓨터도 그렇지만 국내 많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런 국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네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한번 국내 앞에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얘기를 하면 뒤에서는 국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나하나 찝어보려고 하면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참 저도 이번에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사항인데요.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 어떤 ICT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종이를 가져온 이유가 제가 숫자를 잘 못 외워요. 그래서 한번 수치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PC 보급률과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OECD의 이제 부분에서 한국이 최하위권이다라는 부분인데요. PC 보급률이 지금 총 37개국인 경우에 2006년도에 13위, 2012년도에 32, 2018년도에 32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저 깜짝 놀랐던 사항인데 32개국 중에 3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디지털 기기의 활용성, 저는 저희 아이를 봤을 때 저보다 더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32개국 중에 29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사실 이거 뭐 제가 가져온 거기보다는 그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자료에서 뽑은 내용인데요. 2018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최근 자료를 찾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국감 자료에 보면은 디지털 보급률과 기기에 대한 부분이 또 한 번 이슈화가 됐었어요. 근데 20%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학교 쪽으로 나가 있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 실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전 세계에서 거의 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교육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조한 편이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 교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최근에 클라우드란 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정말 이건 우리 어떤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전통적인 교실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 환경의 교실인 거죠. 그 교실 내에서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변화했던 부분들이 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LMS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이나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진행률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같이 혼합하는 부분의 패러다임으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클라우드 환경의 교육이라는 용어에서 이아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Education as a Service라고 해서 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계속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클라우드 환경의 어떤 교육 그리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돼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클라우드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나중에 다음에 이제 원격 교육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할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 금년 4월에
학생들이 계약을 할 때 온라인 계약들을 모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초기에 이제 뭐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초기에 이 학생들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적지 않은 숫자의 학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을 하다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계정을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서비스로 접속했을 때 쉽게 해서 이걸 지원하던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운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학교에서 모든 어떤 기자재나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는 환경이라는 게 진짜 맹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나를 예로 들면은 학교는 특성상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많은 시스템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 일어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보통 원격 수업이 일어나는 시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9시에 대한 피크를 친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을 클라우드에서 커버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스템은 거의 노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클라우드로 교육청이나 학교가 가야 되는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계속 앞에 조금씩 짚었던 얘기지만 이 코로나 감염에 의한 원격 교육의 필요성.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빠르게 우리한테 다가온 하나의 실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부랑 캐리스 미팅을 할 때 초기에 들었던 작년에 들었던 2023년까지 이런 원격 강의나 원격 수업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주 메인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당겨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학교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그 이외 에듀테크 산업들이 이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한글컴퓨터도 실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쭉 얘기한 부분에 의해서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어떤 이슈를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 나온 얘기로는 겨울이 지나면 또 팬데믹 현상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한번 원격 교육이라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리고 이 시스템의 도입에 투자, 교육부가 어떤 비용에 대한 지급,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보면 보통 방과후 수업이나 예전에 저희들 특활이라 하는데 특활 이런 수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쓰였다면은 이젠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의 어떤 뭐 실제 간단한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꼭 뭐 박물관을 가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직접 가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뭐 AR, VR을 통해서 그런 데를 활용해서 본다든가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원격 강의나 클라우드 환경이 구성될 거기 때문에요. 유연적으로 계속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얘가 나오는 게 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신종 감염병 계속 창궐하는 부분, 창궐이란 말이 저지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4년에서 5년 텀으로 뭐 신종플루,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 이런 계속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각 교육청에서에 대한 하나의 그 테스트 베드 역할을 했고 이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발빠르게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학생들한테 빠르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앞에 부분은 실제 제가 그냥 현황을 한번 쭉 풀어본 거고요. 이제 국내 원격 수업이 어떤 기준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원격 수업이라는 부분에서 일단 원격 수업의 개념은 뭐 간단합니다. 보면 교수와 학습 활동 그리고 학생이 서로 다른 시간이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진행됐던 부분이 2020년 원격 수업입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저희 4월 9일부터 20일까지 단계적으로 온라인 형태의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밑에 아래쪽에 학생 수를 보시면 사실 어마어마한 학생 수입니다. 이 학생 수가 온라인 계약에 참여를 했고 이 학생 수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에 대한 부분의 준비가 정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던 국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서 현재는 많이 안착화되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방식을 보시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하나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줌으로 선생님과 수업하는 걸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쌍방향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과 아이들의 어떤 만나지 못했던 공간을 일부 해소시켜 줄 수는 있는데, 이 쌍방향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니 한 반에 15명, 20명이 동시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도떼기 시장 수준의 어떤 수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쌍방향 수업과 그리고 콘텐츠 활용 수업, 뭐 콘텐츠는 유튜브에서도 지원을 하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부분으로 해서 선생님의 어떤 녹화를, 지정한 녹화를 보고 학생 콘텐츠를 활용해서 학습 내용을 하고, 그다음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과제 수행 중심의 방식, 네 가지 정도의 부분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운영 기준에서는 그냥 뭐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청 요구하고 있는 수업 일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 그것을 채워야지만 그 학기와 이제 학년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충족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원격 수업의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왜 한글과 컴퓨터에서 이런 앞단 얘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놓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준비사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저희 저장으로 계시는 그 오순영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한글과 컴퓨터 많은 분들이 각 교육청이나 교육기관 그리고 이제 교육부를 미팅을 하면서, 그러면은 한글과 컴퓨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금 앞에서 저희 개발 팀장님들이 발표하셨던 다양한 기술들을 어떻게 녹여서 교육기관의, 교육청의 학생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런 기술들이 녹아있는 부분의 서비스가 이 한컴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말랑말랑닷컴이나 클래스.말랑말랑닷컴으로 들어가시면 현재 한컴 클래스라는 서비스를 직접 보실 수 있고요. 한컴 클래스라는 부분은 선생님의 강의가 필요한 내용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이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공유하고요. 이거를 공지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거를 실제적으로 직접 취득하고 수업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 또 보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누구나 좀 더 들어왔을 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화면 구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저희 웹오피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하다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학부모랑 보호자의 어떤 디지털 활용에 대한 격차 때문에 학생들도 그 격차로 인해서 디지털에 대한 받아들임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능에 대해서 설치,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설치잖아요. 설치, 활용 등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초기부터 부닥치는 게 설치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설치가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저희 웹오피스를 적용을 함으로써 선생님은 과제를 손쉽게 올리실 수 있고요. 학생들이 이 과제에 대한 부분을 손쉽게 활용해서 이거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있고, 이후에 이 웹오피스를 통해서 어쨌든 과제에 대한 제출 등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한컴 스페이스라는 부분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과 연계하여서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을 함으로써 뭐 파일에 대한 스토리지를 다른 쪽에 가져오는 역할의 연계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지 안에서 문서를 넣고 그 문서를 웹스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또 그걸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이 필요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어떤 자료를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에듀테크 산업에서 보면은 많이 어떤 서비스를 분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저작 도구,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 뭐 클래스처럼 어떤 기능, 이렇게 분리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한글 컴퓨터는 이제 말랑말랑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양한 지금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들이 앞에 보시면 뭐 가장 낯익으신 한컴 타자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사 퀴즈, 뭐 3분 영어 이런 부분은 계속 제가 추가적으로 넣을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한컴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같이 제공을 하고, 학생들은 그 컨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그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은 기본적인 한글화 컴퓨터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각각의 요소 기술들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예전에는 한글이라는 제품에 국한돼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 이외에 다양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요소 기술을 통해서 방금 뭐 인공지능부터 시작해 다양한 기술에 함축적으로 모아진 교육까지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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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코로나가 어쨌거나 조금 진정이 되고 하게 되면 우리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온라인 교육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교육청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똑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온라인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막대하다. 이게 막대한 비용인데 이거를 현재 코로나 이슈로만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교육청에도 큰 부담이 있다. 이 부담이 있는 금액 부분을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와 이게 그리고 어떤 솔루션이 결합해서 배포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만들어진다면 이거를 학생들이 수업 이후에 아니면 수업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유연한 구조로의 어떤 학습 도구로 디지털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되게 공감했고요. 예전에는 교과서를 어떤 특정 출판사에서 만들었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어떤 교자재가 나옴으로써 이런 디지털 교과서가 확산되는 그림이 하나의 이런 온라인 교육의 하나의 행태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질문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굉장히 지루하실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시간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웹오피스 발표하셨던 팀장님 지금 나가셨나요? 아니면 계신가요? 나가셨나요? 아, 나가셨구나.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못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뉴노멀 시대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다 살펴봤잖아요. 봤는데 아마 여기에 이제 학교에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기업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야에서 있으실 건데 지금 K 방역이나 협업 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한 교육계에 대한 부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글화 컴퓨터에서 하는 거를 좀 보시고 나서 각각 이제 각자 본인께서 하시는 분야의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팁, 그런 것들을 찾으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C 세션 지금으로 4가지 세션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